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ITQ 파워포인트 수업을 진행하게 될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의 박진수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실습을 바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시작으로 첫 시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면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써놨고요. 오늘의 오리엔테이션 주제는 정보기술 자격증 ITQ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IT 해서 ITQ 파워포인트 시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을 시작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 자격증은 왜 따야 될까요? 그리고 왜 꼭 필요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자격증은 뭐 따면은 취업이 잘 된다. 그리고 뭐 대학교 갈 때 뭐 유리하다. 뭐 이 정도만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 선생님이 자격증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자격증을 따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양쪽 측면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현재 특성화고에 근무를 한 지 15년이 넘었고요. 그 중에서 대부분 했던 일이 고3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진학시켰던 업무와 그런 수업에만 매진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감히 선생님이 늘 자랑거리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취업과 대학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취업과 대학 이 양쪽 측면으로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취업이라고 선생님이 써놨죠. 취업은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가장 큰 목표이자 반드시 이뤄내야 할 꿈입니다. 취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내신 성적도 좋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인성도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스펙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업체한테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취업할 땐 이 공식적인 능력의 증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학교 선생님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뭐 1년, 2년, 3년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공부도 가르치고 여러분들 생활 태도도 지켜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기업체분들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어떤 그런 텍스트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뭐 사무직에 취업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무직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 업무를 잘 볼 수 있어요 라고 자기소개서에 아무리 잘 쓰더라도 기업체는 솔직히 믿지 않을 겁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격증이죠.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가 공식적으로 사무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공식적인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자격증은 이러한 측면 때문에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취업할 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이력서라는 서류를 분명히 써서 제출을 해야 돼요. 이력서는 여러분 써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름, 주소와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당연하고요. 거기에 자신의 학력과 그리고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자격증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고3 때 이력서를 써서 제출할 때 거기에 자격증란에 아무것도 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자신이 초라해질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뭐 고3 학생들을 취업시킬 때 이력서를 쓰게 했는데 자격증란에 뭐 하나를 쓴 친구도 있었고요. 아무것도 안 쓴 친구도 있었고 무려 10개 이상 자격증을 쓴 친구도 있었는데 당연히 굉장히 많은 자격증의 종류를 쓴 친구들이 취업이 잘 됐고요. 굉장히 좀 어깨를 딱 펴고 취업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 때문에도 우리는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자소서에 잘 녹일 수 있다라고 썼는데요. 취업할 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력서를 비롯한 여러 서류를 제출한다 그랬죠.
그렇게 제출한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뽑자면 자기소개서, 즉 자소서를 뽑을 수 있는데요. 자소서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기를 소개하는 서류예요. 자기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어떤 소설과 같은 이야기, 거짓말이면 아니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사실과 경험에 대해서 소설처럼 잘 표현해내는 그런 서류를 얘기합니다. 이때 자기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땄다라고 그런 내용이 자소서에 써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자소서에 들어가는 그런 스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격증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꼭 필수로 여러분들이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 발전의 기회입니다. 자격증을 따서 단순히 취업할 때 이렇게 내밀고자, 그리고 위에서 얘기했던 이력서나 자소서에 쓰고자 그냥 딴다? 아니죠.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게 될 ITQ 자격증 같은 경우도 뭐 한 학기 내내, 뭐 몇 달 내내 선생님과 타자 연습부터 시작해서 각종 모든 기능들을, 그리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해내는 그런 연습들을 꾸준히 하면서 자기 자신이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건 단순히 딴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 자격증을 준비하고 취득하는 과정과 취득을 한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발전,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취업할 때 자격증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어도 될까요? 아니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꼭 많이 좋은 걸 따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취업 쪽만 강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진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대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취업하는 학생들도 나중에 분명히 대학교에 진학을 저는 하기를 권장합니다. 이유는 취업을 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좀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어떤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대학에 진학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대학을 진학할 때에도 자격증 취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이 쓴 요소는 뭐냐면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을 배우는데요. 대부분 대학교에 갔을 때 1학년 때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양 과목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 기억으로는 컴퓨터 관련된 수업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어떤 학과에 진학하듯이 컴퓨터 관련된 수업을 받는데요. 미리 자격증을 취득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한다? 그럼 벌써 1학년 때부터 앞서가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대학교에서는 흔히 말해서 과제라고 하는데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그러고요. 아니면 발표 수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글로서만 어떤 과제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로서만 과제를 또 발표를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레포트를 쓰려면요, 한글 프로그램을 가지고 멋지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발표 수업 준비를 하려면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게 될 파워포인트를 잘 다룰 줄 알아야지만 그 수업 준비를 가능한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도 미리 자격증을 준비하고 취득해서 대학교에 진학한다면 그것만큼 대학교 진학의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없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준비를 한다. 그렇죠. 위에서 얘기했듯이 대학교 가도 하지만 미리 한 발 앞서서 고등학교 때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일종의 레이스로 따지면, 그리고 자동차 게임으로 따지면 남들보다 스타트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골인지름에 먼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요. 좀 더 남들이 할 때 다른 것들을 추후에 추가적으로 준비할 것들을 했을 때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될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격증을 고등학교 때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대학교 진학할 때도 그냥 성적대로만 진학한다고 알고 있지만 대학교 갈 때도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자, 면접 볼 때도 자격증을 많이 딴 친구가 있다면 그 대학 교수님, 그 과에 가서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할 수가 있고요. 자기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역시나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취업과 대학 측면으로 쪼개서 봤을 때 자격증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시간 오리엔테이션의 주제인 정보기술 자격, 즉 ITQ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선생님이 특징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ITQ 시험은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이에요. 자, 민간이 아니고 국가 공인이기 때문에 취득을 했을 때 좀 더 공신력을 갖고 있는 자격증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ITQ 시험은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종목이 있고요. 우리 충북산업과학고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때로는 방과 후 시간에 열심히 수업만 들어도 ITQ 한글, ITQ 파워포인트, ITQ 엑셀, 그리고 ITQ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종목의 ITQ 시험에 준비를 할 수 있고 응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죠. 보통 자격증 시험은 이론을 먼저 보고요. 근데 두 번째는 필기 시험을 봐야지만 영광스러운 자격증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ITQ 시험은 정말 감사하게도 실기 시험만 보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즉 여러분이 다소 좀 어려워할 수 있는 필기 실험, 이론 수업을 준비하지 않아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월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의욕적으로 누구나 열심히 한다면 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ITQ 시험은 합격이냐 탈락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의 성적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자격증이 나와요. 이거 좀 더 좋은 거죠. 내가 만약에 2만원 정도의 응시료를 내고 ITQ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너무 속상하죠. 그리고 내가 소중히 아꼈던 2만원으로 받던 그 응시료도 날아가는 건데, 이 ITQ 시험은 다소 실수를 하더라도 때로는 뭐 어떤 잘 못 보는 어떤 그런 실력 발휘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등급에 따라서 달리 나온다는 거예요. 잘 보면 A등급이 나오고요. 조금 못 보면 B등급, 더 못 보면 C등급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급이 쪼개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다면 이 ITQ 시험은 분명히 합격 그리고 A, B, C 이렇게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ITQ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네, 지금부터는 이 KPC 자격 센터에 가서 ITQ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ITQ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파워포인트에 그 정보를 담기는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화면에 띄워놨듯이 이 다음 사이트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가서 검색창에 ITQ 정보기술 자격센터라고 치면 이렇게 KPC 자격이라는 홈페이지가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한번 자세히 ITQ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KPC라는 건 ITQ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일종의 기관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먼저 자격 소개 부분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지금 ITQ 정보기술 자격을 알아보고 있는 거니까 클릭. 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ITQ 시험은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써있죠.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이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실기 시험만으로 평가하는 미래형 IT 자격 시험입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은 누구나 볼 수 있다고 썼죠. 그래서 초등학생도 많이 따는데 실제 아직 안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충분히 딸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확인했듯이 시험 과목은 ITQ는 굉장히 여러 가지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학교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아래 한글, 그리고 한글 엑셀, 그리고 한글 파워포인트, 한글 인터넷 정도가 아마 수업 시간과 방과 후 시간에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등급이 이렇게 세 등급이 쪼개져 있죠. A, B, C 등급. 그리고 시험 방식이 PBT라는 거는 페이퍼 베이스 테스트라는 약자로 시험지를 베이스로 한, 시험지를 기반으로 한 시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ITQ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나눠주고요. 그 시험지를 보고 시험에 응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 시간은 몇 분이라고요? 네, 60분입니다. 1시간이 주어지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든다거나 또 PPT 자료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아까 우리가 ITQ 시험은 합격을 하면 자격증이 나오는데 자기가 맞은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달리 나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만점은 500점입니다. 근데 400점부터 500점 사이를 맞게 되면 A등급이 나오고요. 참 영광스럽죠. 그리고 조금 더 실수를 많이 했다. 그러면 300점부터 399점 사이를 받으면 B등급. 그리고 좀 더 실수를 더 많이 해서 200점부터 299점까지를 맞으면 C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친구는 절대 없을 겁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칠 거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200점 밑으로 맞아가지고 ITQ 시험을 탈락하는 친구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험에 응시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구나, 그리고 등급이 3단계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응시료죠, 여러분. 자, 한 과목을 딸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2만원의 접수료가 들고요. 뭐 두 과목은 좀 더 할인이 된대요. 38,000원. 세 과목을 보면 이렇게 54,000원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한 다음에 단체 접수를 시킬 거예요. 뭐 개별 접수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단체로 시험 보겠다. 그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싸게 할인받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 한번 선생님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출제 기준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ITQ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스타일을 만들고 표와 차트, 수식 편집기, 그림 그리기, 문서 학습 능력에서 5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시험을 응시하게 되고요.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파워포인트. 선생님과 이제 함께 하게 될 파워포인트는 일단은 총 6가지의 요소를 평가받게 돼요. 그래서 전체 구성, 표지 디자인, 목차 슬라이드, 그리고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 이렇게 6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는데, 역시나 이것도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고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분명히 쉽게 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뭐 엑셀, 뭐 인터넷 이런 것들 각각 이렇게 기준이 나왔는데요. 한 번씩 그거는 시험에 응시할 때 참고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일정을 한번 볼게요. 지금이 이제 2022년인데 이건 다른 연도도 거의 비슷해요. 며칠씩 차이만 있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시험 일정이 존재를 합니다. 시험 일정이 많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많은 기회를 가지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좋은 거고요. 여기에 뭐 정기시험과 뭐 특별시험 이렇게 있는데 학교에서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학교에 시험장을 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받고 그 자리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런 일정 같은 것들은 개인적으로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자격증 응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안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전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는 2016 버전을 쓸 거니까 참고를 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ITQ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봤는데,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우리가 자격증을 왜 따야 되는지, 그리고 정보기술 자격 ITQ 자격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습을 하기 전에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가 어떻게 구성된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어떠한 유의사항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실습을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ITQ 파워포인트 기출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윤곽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첫 페이지에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전체 구성 슬라이드 1번, 2번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3, 4, 5, 6. 자, 그래서 각각 보면 각각
어떤 슬라이드고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문제지에 써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제 수업 시간에 자세히 알려줄 거고요. 선생님과 함께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선생님과 요 첫 페이지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앞으로 우리가 실습하면서 이 유의사항은 솔직히 자주 보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시험 볼 때나 아마 보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지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 줄 한 줄 읽어서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과목은 한글 파워포인트입니다. 이게 한글이 붙었다고 해서 왜 한글과 파워포인트 같이 보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파워포인트 과목이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문제지와 시험 과목 프로그램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겠죠? 우리가 ITQ 파워포인트 시험을 본다면 파워포인트 2016 버전을 실행시켜서 문제를 작성하라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파워포인트 문제를 작성할 때 파일명을 기재를 해야 돼요. 그 파일명은 수험번호와 성명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예시를 볼까요? 수험번호는 숫자로 8자리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름은 홍길동, 선생님이라면 박진수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답안 작성을 다 하고 나면 반드시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안 해서 날아가는 경우는 전부 수험자 책임이거든요. 따라서 저장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도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저장한 파일을 시험이 끝나게 되면 답안을 전송 버튼을 눌러서 답안 전송을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한 번쯤 이렇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실제 시험장 갔을 때 그 감독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그 설명을 듣고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자주 저장하란 말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답안 전송을 꼭 해라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답안 작성한 그 문서는 다른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시험 볼 때 감독관님이 어디에 저장해라 알려줄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전송해라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지시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중에 부주의로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한 경우는 수험자가 변상하고 책임을 지라 이 말인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다룰 때 조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습관을 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조건은 오피스,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유의해라 라고 써 있는데,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MS 오피스 2010 버전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16 버전을 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앞으로 2016 버전만 쓰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수업 진행을 오피스 2016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이 사놓은 구비해 놓은 교재도 MS 오피스 2016으로 연습할 수 있는 교재를 이미 구비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나면 답안 파일을 전송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감독위원 지시에 따라서 문제지를 내고 퇴실하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험자 유의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러한 순서로 답안을 작성해서 내면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를 총 6장을 만드는 시험인데 각 슬라이드마다 크기가 A4로 설정해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기본 설정을 할 때 알려주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총 6개를 만들 거고 슬라이드 1번부터 순서대로 만들어서 반드시 문제와 세부 조건대로 만들어라 그 말이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출력된 형태를 참고해서 글꼴색은 검정이나 흰색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전체 균형을 고려해라.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시사항에 나온 것은 그 지시사항대로 만들면 되고 지시사항이 나오지 않은 것들은 시험지에 보이는 대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도형 및 개체의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을 적용했을 때는 감첨 처리가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번호를 꼭 작성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슬라이드 1번이 표지 슬라이드인데 여기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제목 도형
하단 로고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이용해서 넣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슬라이드 1번을 생략한다고 써 있는데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표지 슬라이드 1번이에요. 요거는 별도로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2번 슬라이드 모양 봤죠? 제목, 도형, 쪽번호. 자 그리고 3번 슬라이드 제목, 도형, 쪽번호. 4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도, 그리고 완전 6번 슬라이드도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제목과 도형과 뿅번호가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넣어버리면 5번을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이용하면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한 방에 빵 하고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아까 읽었듯이 제목, 도형, 하단 로고는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이용해라. 그리고 아까 표지 슬라이드는 생략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와 세부 조건, 그리고 세부 조건 번호에 있는 점선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개체의 위치는 오른쪽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림을 넣을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그림, 지정된 위치에 있는 그림을 넣을 텐데, 실제 시험장 가면 이것도 감독관님이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각 슬라이드를 각각의 파일로 작업해서 저장하면 실격된다는 건, 우리가 슬라이드를 총 6장을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6개를 만들어서 한 번에 파일로 저장해야지 되지, 이거 하나 만들고 저장 따로 하고 요거 하나 만들고 저장 따로 하고 그러면 2개의 파일이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6개의 슬라이드를 우리가 만들 텐데 그거를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답안 작성 요령이었고요. 이제 어떻게 각각 구성됐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ITQ 파워포인트는 전체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1번은 표지 디자인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표지 슬라이드라고 부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라고 해서 목차 모양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겁니다. 자 간단히 보면 여기는 제목 그리고 그림, 이 쪽번호는 다 똑같이 슬라이드 마스터로 이미 들어갈 텐데, 이 가운데 거하고 요 그림 있죠? 요것만 우리가 넣으면 되겠죠. 자, 수업 시간에 진행할 때 알려줄 거고요. 자,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나 동영상 슬라이드인데, 텍스트 부분을 보면 이렇게 영어가 되게 길죠. 그리고 한글도 제법 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시작할 때 실제 실습을 바로 하지 않고 영어 한글 타자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질 거예요. 한글 타자 5분, 영어 타자 10분. 그럴 때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타자 연습을 그때그때마다 좀 하는 습관을 들이면 금방 좀 속도가 높아질 겁니다. 네. 그리고 동영상 이렇게 넣는 부분도 있네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4번은 표 슬라이드라고 해서 표 모양이죠. 이것들 넣고, 여기 도형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넣어서 붙여 넣을 겁니다. 그리고 5번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라서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차트를 넣을 건데, 우리가 ITQ 한글에서 실습을 해봤다면 충분히 이것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는 도형 슬라이드예요. 와, 보면은 되게 많은 요소의 도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따라서 배점이 가장 높은 편일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전략상으로 앞에 1, 2, 3, 4, 5 슬라이드를 다 만든 다음에 시간이 되는 여건 하에서 이 6번을 만들어야지, 6번부터 만들기 시작하면은 요것 때문에 나머지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단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킬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이 정말 천천히, 그리고 정말 하나하나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까지 알려주면서 수업을 이끌어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수업을 잘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간단히 선생님이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거거든요. 자, 어떤 자료가 프레젠테이션 자료이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파워포인트 2016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화면을 봤을 때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 프레젠테이션 자료입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아주 이쁜 그림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글씨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로고, 그림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총 1장, 2장, 3장, 4장, 5, 6장. 자, 우리가 이 6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번 ITK 파워포인트 시험을 대비할 건데, 일단은 이런 한 장 한 장을 여러분 슬라이드라 그래요. 우리는 한글을 배울 때는 페이지라 했잖아요. 근데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한 장 한 장을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 슬라이드를 만들고 제목 슬라이드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는 슬라이드, 그리고 굉장히 영어가 많이 들어가죠. 이래서 평소에 영타 연습과 한글 연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차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형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만들게 될 텐데, 자, 이런 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라고 그랬죠. 프레젠테이션을 직역하면 발표하다는 뜻이에요. 발표하다. 여러 청중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취업을 해도 그렇고 대학교를 가서도 그렇고요. 그럴 때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종이를 나눠주고 설명해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화면에 이렇게 발표하는 자료를 눈에 잘 띄도록 그래픽적인 요소를 통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발표를 시작한다면은 훨씬 더 좀 더 발표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만든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용하는지 보여줄게요. 이렇게 각각 한 장 한 장 슬라이드를 만든 다음에요, 이제 쇼 보기를 할 거예요. 이런 슬라이드 쇼를 보여주기를 할 건데, F5 버튼을 누르거나 F5 버튼을 누르거나, 여기 보이나요? 이 슬라이드 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화면 꽉 차게 실게 됩니다. 이때 선생님이 엔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기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가장 좀 유명하게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아이폰을 개발했던 애플사에서 이렇게 아이폰을 처음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PPT,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되게 화제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째 페이지 동영상 나오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쭉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넘기면서. 자, 이렇게 해서 발표 용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이고요. 그 자료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대충 왜 이게 필요하고 프레젠테이션이 뭐고 파워포인트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 파워포인트 2016 버전에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책은 여러분 26페이지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26페이지. 26페이지를 보시면 총 13가지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이랑 간단히 알아볼 거는, 자, 일단은 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우리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 해서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뭐 저장이라든지 뭐 실행 취소 같은 이러한 기능들을 바로바로 보여줘서 빨리빨리 실행시킬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은요, 지금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써있죠. 여기는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만드는 문서에 제목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아직 제목을 안 넣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1번이라고 써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여기 부분인데요. 이건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가 뭐냐면은 여기에요. 리본 메뉴가 나오는 곳이.
요거를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를 설정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4번 창 조절 단추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창이 작아지고요, 최소화되고요, 이전 크기로 복원 그리고 닫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쭉 보면 이제 메뉴들이 써 있죠. 뭐 파일 메뉴, 뭐 삽입, 디자인, 전환, 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눌러보면 이렇게 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선생님과 실습을 하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실습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도형을 넣을 때는 삽입을 클릭하고 도형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넣을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워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요, 이 파일 탭을 열어보면 새로 만들기, 뭐 열기,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는 메뉴들이 뜹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리본 메뉴라고 하는데요. 리본 메뉴, 즉 우리가 한눈에 아이콘화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영역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8번은 슬라이드 미리 보기 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슬라이드를 만드는 창은 여기거든요. 여기가 슬라이드 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든 부분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전체 윤곽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슬라이드가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클릭을 하고 선생님이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추가됩니다. 지금 이제 4장이 됐죠. 그럼 각각 어떠한 슬라이드로 구성이 됐는지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기에 미리 보기 창이 뜨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과 같이 맨 아랫부분은 상태 표시줄이에요. 현재 슬라이드가 몇 번째 슬라이드냐, 언어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상태가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을 보시면 좀 여기를 많이 볼 거예요. 여기 부분을 특히 많이 볼 건데 이 12번 부분, 화면 보기 부분인데 이 중에 요거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슬라이드 쇼 보기. 이걸 누르면은 만드는 슬라이드를 아까처럼 큰 화면으로 딱 띄워서 전체 화면으로 펼쳐서 PPT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016 파워포인트는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선생님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실습을 통해서 각각 하나하나씩 우리 기능들을 실행하면서 배워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해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그리고 방과후 시간에 때로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ITQ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동시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기 문구에 써 있는 듯이 충북 산업과학고 여러분 어떻게 자신감 있는 넘치는 모습으로 야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선생님은 수업을 열심히 할 거고요. 열정적으로 자세히 아주 친절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쌤과 함께 자격증 한번 취득해 봅시다. 자, 그럼 다 같이 열심히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습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